안녕하세요. 오늘은 새로운 유튜브 우파 스타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가장 크게 핫한 새롭게 등장한 사람이 두 명이죠. 새롭지는 않지만 그 예전, 그러니까 이름이 별로 없었는데 탄핵 이후에 갑자기 새롭게 뭐라 인기가 높아진 스타,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게 첫 번째는 김정민 박사님이고요. 김정민 박사님이고, 몽골 박사님으로 유명하죠. 몽골 박사님으로 유명하고, 두 번째는 안정건, 전라도가 전전말, 전라도가 전라도에 말한다. 두 분인데 새로운 유튜브 스타입니다. 두 분의 특징은 뭐냐면 가장 큰 특징은 재밌답니다. 재밌습니다. 아주 재밌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보세요. 많이 보고 계실 거고 더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한국의 언론 상황에서, 그러니까 뉴스, 예능 다 포함해서 미디어에서 예전이랑 지금 크게 달라진 점이 뭐냐면은 예전이라는 게 20, 30년 전 요거 이전이랑 지금 크게 달라진 게 뭐냐면은 재미입니다. 재미. 뭘 해도 재밌어야 됩니다. 뭘 해도. 그만큼 한국의 교육 수준도 높이 올라갔고, 전문가들도 아주 많죠. 전문가들도 아주 많은데, 교수님들도 제대로 된 교수들이 있다라고 그러면 그분들이 나와서 하면 되는데, 그 정도의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정도의 지식이 사실 없어 보여요. 우파에 대한 해석, 우파에 대한 그 정도의 이해가 없어 보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냥 자기 전문 분야에 대해서 얘기하는 정도, 그 정도고, 거기다가 더한 거는 재미가 없습니다. 전혀. 지루합니다. 지루해서는 지금 시대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지금 시대에 어울리는 사람은 재밌고, 아니면 날것으로 하는 방송. 그래서 요즘 가장 크게 각광을 받는 게 저거 아닙니까? 저거 CCTV 같이 관찰형 예능, 관찰하는 거, 구경하는 예능, 이쪽이 가장 핫하니까 그쪽으로들 많이 가 있죠. 예능 자체가 거의 그쪽으로 대세가 이루어져 있죠. 날고 다니면 재미있거나, 그 두 가지에 다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정민 박사님이나 안정건님, 둘 다 재밌고 날것이고, 김정민 박사님은 두 가지 장점이 있죠. 캐릭터가 아주 좋습니다. 매우 훌륭합니다. 첫 번째는 반중. 이 반중이라는 주제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큰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쉽게 동화될 수 있는 아주 큰 폭발력을 가지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동화될 겁니다. 이쪽 계속 반중 하면은. 예전에 태극기 집회 할 때 반중으로 어느 정도 이끌어 가다가 식어버렸죠. 조금 올라오는 듯 했었는데 식어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조금 했었는데 식어버렸죠. 무슨 공작 같아요, 공작. 지금은 반중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사실은 반중해야 되는, 우파가 반드시 반중해야 되는 시기. 저도 반중에 지지합니다. 반중.
물론 그 우파로서 지지하는 거지 경제적인 면이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있을 수 있긴 하지만 그 반중적인 그거는 지지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반중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대사 연구가 굉장히 흥미로운 분야입니다. 김정민 박사님은 실증주의, 그러니까 자료, 근거들을 많이 참조하고 그거에 맞게 얘기를 만들어 구성해 간다고 해야 되나요? 저도 고대사 매우 좋아했었습니다. 지금은 별로지만 제가 더 어렸을 때는 고대사 많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 흡수력이 강합니다. 두 개를 다 가지고 있어서 반중 세 가지 캐릭터를 가지고 있죠. 반중, 국제관계, 고대사 이렇게 세 가지고 스리플 크라운입니다. 스리플 크라운. 굉장히 흡수력 높은 박사님입니다. 그리고 얘기를 들어도 끝이 모르는 얘기 주제거리가 나오죠. 아주 우파의 보물입니다. 보물. 그리고 두 번째 안정건님은 전라도 사람이라고 매번 얘기하는데 그쪽 저번에 순천인가 하여튼 국회의원 나왔었죠. 그 근처에서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처음 나왔었죠. 처음 나왔었는데 그 후에 우파되는 분이 있었는데 우파되게 그렇게 보이는 인물이 없었었는데 재밌습니다. 아주 안정건님은 철구를 아프리카 TV에 철구를 굉장히 벤치마킹 하는 것 같습니다. 철구 팬층인 철박이를 벤치마킹해서 우파에서 시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아주 트렌드에 맞고 트렌드에 맞아야 됩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트렌드에 안 맞으면 누가 요즘 보려고 합니까? 트렌드에 맞고 거기다 우파 활동까지 한다라고 그러면은 그걸 사람들이 지지해 주지, 트렌드에 안 맞고 우파 활동만 해주는 사람을 지지해 주는 것보다 트렌드에 맞고 재밌고 우파 활동까지 이렇게 같이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도 지지해 주지, 그쪽 지지해 줄가 많이 줄어드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분 다 젊은 층 흡수력이 강하다고 저는 봅니다. 젊은 층. 지금 미중 무역 전쟁이 한창인데 그런 와중에서 둘 중에 한 편에 서야 됩니다. 나는 중도니까.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둘 중에 한 편에 서야 됩니다. 뭐 쉽습니다. 이충근 박사님 말대로 이기는 편에 서면 됩니다. 딱 상황 보고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지금 전쟁, 지금입니다. 지금 저번에 펜스 부통령의 연설을 보더라도 미중 전쟁 하자는 겁니다. 경제전쟁이든 뭐 문화전쟁이든 뭐 하자는 겁니다. 대놓고 하자고 그러는데 그거를 뭐라고 해, 그거를 회피한다고 회피해지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느 한쪽 편에 서야 됩니다. 특히 우파는 그전에도 미국이지만 지금은 더욱 강력하게 미국 편에 서야 되고, 전쟁에 섰으면 한 반대쪽은 조금의 뭐라고 해야 되나 희생을 해야 됩니다. 희생을 해서라도, 반중의 희생을 해서라도 미국 편에 서야 됩니다. 그러니까 반중해야 됩니다. 지금이 어떤 시기인데 뭐 이쪽도 잡고 저쪽도 잡고 그러다가 공산화되면 어떡할 겁니까? 지금 우파 태극기 국민들은 낮은 단계, 지금 현재 지금 이 시점 자체를 낮은 단계의 공산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비슷하게 생각하고요. 모두 좌파가 잡고 있지 않습니까?
낮은 단계의 공산주의 국가가 대한민국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높은 수준으로 바뀌면은 그때부터는 숙청이 들어가겠죠. 숙청이 들어가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직 될 것 같아 보이진 않지만 뭐 미군 철수하면은 높은 수준의 숙청이 들어가겠죠. 숙청이 들어가는 거고, 그 원래 공산주의는 권력을 잡으면 숙청합니다. 숙청하는 거를 아주 그 자연스럽게 그 받아들이는 그 이념이니까 그 아주 많이 죽이죠. 사람을 진짜로 죽입니다. 뭐 농담하는 게 아니라. 태극기 그 집회에 계신 분들은 모두 그런 비슷한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어쨌든 그 안정권님이랑 김정민 박사님 아주 재밌습니다. 많이 보고 많이 그 응원해 주시면은 우파가 늘어날 수 있는 더 큰 그 구심점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